안녕하세요. 오일핸드메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했던 시행착오들과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정말 1도 모르고 시작했을 때와 이런 것쯤은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조금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 부분들을 알고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것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 지가 6개월 차 접어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많은 이렇게 썰들이 있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운영하면서 느꼈던 확실한 점들과 아니면 이거는 좀 잘 아닌 것 같고 모르겠다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작하시는 분들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분석하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잘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이것만은 꼭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튜브 시작하시기 전에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영상이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 마크라메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그냥 한번 올려봤어요. 어떻게 올리는지. 그러고 나서 한 8개월, 9개월가량 방치를 했거든요. 그냥 정말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했던 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구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아보던 중이었어요. 혹시나 나도 나중에 유튜브를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운영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유튜브에서 첫 영상을 굉장히 많이 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튜브에서 밀어주는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첫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해주고 그리고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니까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보게 되네라는 인식을 유튜버에게 심어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의미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첫 영상을 정말 잘 만들어서 올려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을 때 좋아요도 많이 받고 시청 지속 시간도 길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출을 시켜 주었을 때 클릭을 받는 노출 클릭률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영상이고, 영상의 편집 기술이나 뭐 촬영하는 퀄리티, 썸네일, 제목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대충 올렸던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노출을 시켜주고 그 노출을 받아먹지 못했겠죠. 그리고 구독으로도 이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첫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또 유튜브는 이렇게 지속성, 꾸준히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작정하고 나는 채널을 운영하고 앞으로도 오래 운영할 거고 굉장히 잘할 거야, 이런 이미지를 구독자에게도 심어줘야 되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패턴을 있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8개월인가 9개월, 거의 한 1년 동안 방치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유튜브 채널을 정말 진지하게 운영해 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첫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 시작하실 때 첫 영상을 정말 잘 만든 영상으로 썸네일과 제목까지 심사숙고해서 올리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독자예요. 구독자가 지금 500명을 넘어서 6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속도는 이렇게 하면 1000명 도달하는데 3년 걸리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구독자도 늘고 늘어나는 속도도 이렇게 높아지면서 한
1년 정도면 1000명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 영상도 몇 개 없고 그런 저의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별로 없고 영상의 퀄리티도 지금보다 훨씬 낮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지만 저희 신랑이 이렇게 회사분들, 지인분들, 친지분들, 시댁, 여러 군데에 다 많이 홍보를 하고 구독을 눌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인들에게. 그래서 늘어난 구독자 수가 한 40-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독자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인들은 될 수 있으면 구독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서도 너 왜 유튜브 채널 시작했는데 구독해달라고 얘기 안 했어? 이렇게 하면서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왜 얘기 안 했어? 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저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고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얼굴을 맞대는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상이라는 온라인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안 좋은 일도 있을 텐데 제 지인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던 게 저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신랑이 이렇게 지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구독은 눌렀지만 막상 그 구독을 해주신 분들은 제가 올리는 영상에 관심 없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봐주셔야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 채널에도 도움이 되는데 막상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 채널은 구독자들이 하나도 보지 않네? 그러면은 이 채널에 대한 평가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채널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다시 지인분들이 모르는 채널을 만들어서 시작하고 싶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제가 영상에서 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저를 알고 있는 지인분들이 본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는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나의 팬이 생겨서 내 채널을 보고 싶어서 늘어난 구독자분들이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길게 봐주시고 저와 비슷한 취미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독자분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좋은 영향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 늘리는 거는 지인분들에게 정말 상관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어디 카페나 이런 데서 그냥 홍보해서 서로 막 구독해주고 이런 거는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처음에 진짜 모르고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제를 통일하라라는 말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교육해주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는 소재를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했거든요. 커피 만들기도 하고, 마크라메도 하고, 꽃도 하고, 천연 화장품도 하고, 천연 비누도 하고, 강아지랑 고양이도 찍어서 올리고, 브이로그도 하고, 이렇게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구독자분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조회수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한 구독자분들이 한 500명을 넘어섰을 때 약간 정체기 같은 시기가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고 매일매일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을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또 안달이 난 거예요. 왜 다른 채널들은 너랑 비슷한 채널들은 구독자 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조회수도 이렇게 많은데 왜 네 채널은 늘어나지 않는 거냐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또 고비가 오게 되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주제를 조금 통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3월 말 4월 초 정도인데 그때 영상이 거의 한 8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일요일 날 오전에 일어나서 뭐 신랑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영상을 거의 한 30개 정도를 지웠어요. 근데 그 30개 안에는 제 80개 영상 중에서 인기 동영상 순위 안에 있는 영상들을 거의 대부분 지웠거든요. 저는 천연 비누랑 천연 화장품, 뭐 이런 만들기,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주제랑 약간 벗어난 다른 영상들이 사실은 인기 동영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인기 있는 동영상으로 따라가는 게 채널 발전에 더 맞았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는 주제인 뭐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을 빼놓고 인기 있는 영상 30개를 다 지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조회수가 바닥을 쳤고 노출 클릭률이 바닥을 치고 그리고 구독자 수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한 달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내린 결론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공부하실 때 정말 주의하실 점이 거기서 말하는 기준이 나와도 맞는가, 나와도 맞는 기준인가,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를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있던 영상들의 주제가 전부 다 희소성이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더 희소성이 있어야 되나? 더 주제의 폭을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30개를 지우고 나니까 정말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조금 예전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제 채널의 운영을 주제로 잡는 거는 저는 주부고 워킹맘이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육아를 하고 일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제는 제가 손으로 만든다는 핸드메이드라는 주제로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주제를 단일화해라, 통일해라, 희소성 있는 거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점점 더 줄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희소성이 있어서 저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다른 채널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훨씬 잘 나가시고 훨씬 일찍 시작하시고 훨씬 잘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주제 자체가 너무너무 희소성이 있고 찾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채널이 그닥 크게 성장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결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대중성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야 하고 다가가야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고 그리고 보여지면서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관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서 다시 이렇게 한 달 동안 영상 30개를 삭제하면서 느낀 점은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또 이런 영상을 제작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결론을 다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핸드메이드 분야들을 소개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또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중에 하나가 1일 1영상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영상 찾아보고 알아보고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1일 1영상을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천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주말 빼고는 거의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뭐 이틀에 하나, 주말이 포함되면 3일에 하나, 1일 1영상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단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나도 왠지 쉽게 될 것 같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돈을 정말 쉽게 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뭐 회사 다니는 것처럼 힘들게 일을 해야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고 수익이 나기 전까지 이거를 유지를 하고 지속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제작할 때 저는 핸드메이드 영상이다 보니까 레시피나 이런 내용들을 일단 우선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준비물들을 챙겨야 하는 시간, 그리고 만들면서 영상을 찍는 시간, 그리고 뭐 썸네일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 그리고 나서 편집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원래 하던 일,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어서 뭐 택배 보내고 온라인 접수 받고 상품 업로드하고 뭐 블로그도 운영하고 인스타도 운영하고, 이런 시간들을 따지면은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힘들고 뭐 어렵고 이런 거가 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은 내 채널이 지금 엄청 유명하지 않고 조회수도 낮고 구독자도 낮을 때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이 한두 개 있는 채널을 구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어느 정도 채워져 있으면 내 채널의 방향과 뭐 내 채널의 특징과 이런 점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구독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이 하나일 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 10개일 때, 100개일 때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초반에 내 채널이 엄청 유명하지 않을 때는 자주자주 올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확실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과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확실하다고 느끼는 거는 영상 중에서 인기 순위 영상으로 올라가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은 소위 말해서 뭐 떡상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영상에 비해서 유튜브가 밀어주는 노출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들이 왜 유튜브가 밀어주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분석을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지만 계속 뭘 보라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봐요. 노출도 보고 노출 클릭률도 보고 시청 지속 시간도 보고 계속 보다 보면 뭔가 그 잘 나가는 영상들의 다른 점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점은 노출 클릭률이 높다던가, 아니면 좋아요 수를 많이 받았다던가, 아니면 시청 지속 시간이 길다던가, 이런 조건을 뭐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을 했을 때 클릭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유튜브가 또 밀어주고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는데 거의 끝까지 지속을 해서 봐요. 그러면 또 유튜브가 밀어주고, 사람들이 또 좋아요를 엄청 눌러준 영상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은 노출이 엄청 많이 됨으로써 제 채널을 홍보하고 구독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기 영상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와 비슷하게 영상을 만들면은 채널이 조금 운영하는데 이렇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건 좀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저는 버프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첫 영상 중요한지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100명 버프, 500명 버프, 1000명 버프, 이렇게 버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버프가 구독자 수가 100명, 500명, 1000명 됐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영상들을 엄청 노출을 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회를 엄청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또 내 채널이 엄청 커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버프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저도 100명 도달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뭐 신랑이 지인들 통해서 40, 50명을 모아줬지만
그래도 100명 도달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100명을 도달하기까지 또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100명을 도달할 시점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 버프를 받아서 떡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명을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린 영상이 노출이 막 돼서 떡상을 하는 건지, 그 기준도 되게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그때 버프를 받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야 된다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100명 버프도 못 받고 500명 버프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프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0명에서 100명까지 됐을 때, 그리고 500명이 됐을 때, 1000명이 됐을 때는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렇게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 채널에도 좋은 영향이 생기면서 노출도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서 조회수도 올라가고 하는 시점이 그 시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뭐 버프를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신데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모르겠는 거는, 시리즈물로 정해진 시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그 시리즈가 다 같이 잘 된다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누 만들기 뭐 허브비누 시리즈 뭐 1, 2, 3, 4 그리고 마크라메 티코스터 1, 2, 3, 4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는 시리즈물도 이렇게 다 같이 잘 되는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냥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채널이 지금은 너무 이렇게 작고 미미하고 그런 존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꼭 그런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시리즈물도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또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나의 채널이나 내 상황을 너무 대입을 해서 저지르는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채널이 다 해당되는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서 그 말들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과 내 채널의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는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실행을 함으로써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제가 또 이렇게 나중에 1000명을 도달하게 되고 더 잘 돼서 좋은 노하우가 쌓이면 그때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저와 지금 비슷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잘 되고, 영상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빵 떠서 조회수도 몇십만, 뭐 몇백만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고, 구독자도 뭐 자고 일어났더니 뭐 몇만이 늘었다, 뭐 몇천 명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사람인지라 다른 채널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대형 유튜버 분들, 그리고 영상 자체가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채널이 커지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매력적이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미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성장 속도가 나보다 훨씬 더 빨라서 그게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정말 힘들어요. 유튜브 시작하면 자존감이 진짜 바닥을 치는 경우가 주기적으로 계속 오거든요. 이게 한 번 그랬다가 안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랬다가 다시 또 되찾았다가 멘탈 복구했다가 다시 또 낮아졌다가 이게 반복이에요. 어느 날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올라가면 내 기분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요. 계속 정책이고 조회수도 떨어지고 하면은
나의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버 분들 중에 매력이 정말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평범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끼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신랑하고 고민할 때 저는 사실 말이 굉장히 느리고 이렇게 차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초반에 제작했던 영상들 보면 이날 아팠나?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말을 느리고 힘없이 했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지금도 지우고 싶은 영상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말이 어쩔 수 없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웃긴 사람이 아닌데 왠지 나한테도 그런 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웃겨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진짜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내 채널의 특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채널 성장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 다른 SNS 그리고 뭐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홍보도 잘 되고 채널을 시작했을 때 성장 속도가 비교적 빠를 수 있어요. 그런 분들과 너무 비교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거는 결국 나한테도 좋지 않고 내 채널에도 좋은 영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존감 너무 낮아지지 마시고, 저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들 힘내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나중에 운영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